의원들이 와서 좀 듣고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회 세미나가 워낙 많은데 제목을 보면 꼭 가서 듣고 싶은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잘 못 다니는 이유가 꼭 축사를 하라고 해요. 축사하는 걸로 상당히 준비하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박철곤 소장님께서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를 주셔서 국회 오시는 걸 알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정부의 장관할 때 총리로 모시던 우리 정운찬 총리님도 함께 모시고 뵙게 돼서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비학의 근본주의 영향 때문인지 유독 우리나라에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갈등 비용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집계했는데 최대 250조 1년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예산 총액이 250조였어요. 전 세계의 갈등 지수가 두 번째로 높다. 첫 번째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봤더니 터키라 그래요. 종교 분쟁까지 있고 해서 심하고 내전에 가까운 점도 있고 내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갈등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심리적인 내전 상태나 세대별로, 지역별로, 남녀별로, 이념별로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잘 조정도 되지 않고 타협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타협이라는 말보다 타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정도까지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타협인데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으면 불교 용어로는 양패구상, 양쪽이 모두 패하고 상처를 입는다. 혹은 동타지옥,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갈등이 빨리 조정되지 않으면 갈등 당사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진 외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법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 갈등이 빨리 조정 안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고 우리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처럼 이런 갈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모임이나 단체들이 생겨서 내 생각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쓴 글에 외국 사람들은 양보해서 타협하면 서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양보해서 타협하면 서로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적인 뿌리부터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일본으로부터 광복은 81년 전에 되었습니다만 저는 진정한 광복은 남북 통일, 갈등이 없는 국민 통합 그리고 선진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잘 듣고 우리 강의도 잘 전파하고 주변에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 갈등연구소에 등록해서 많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 핵심은 정치 제도화의 문제예요.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68년도 헌팅턴 우리 교수가 쓴 변동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응집성과 자율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제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괴한다는 거죠. 정보적 가치 파괴하고 그동안 있었던 관행을 파괴하고 규범을 파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도의 수준이 낮으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걸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역 갈등을 증폭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 제도화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제도할 것인가 하는 고려의 고민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제도화가 좀 더 되어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갈등의 현상을 보면은 지역 갈등이라는 이 현상 위에
그 이념 갈등이 거의 그대로 덧붙여져 있고 또 그것이 거의 계층간 갈등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동사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때 여천야도라는 거 있었거든요.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으면 에도 불구하고 여천야도만 있었고 영원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김 정치가 이루어지고 삼김은 팬덤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이것이 보수 그 지도자의 서양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지역이 보수 진보로 갈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나는 보수다는 분들한테 물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진보다는 분들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추정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집단 간에 서로 갈등 간에 적대적인 그 감정이 이제 극화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점점 심해져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어떻게 나왔더만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SNS거든요. 이 해법으로서는 SNS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팬덤 정치를 강화해서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분들한테 이것이 이제 아까 응징성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응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SNS가 좀 더 갈등을 악화시키고 심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SNS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게 듣는 것만, 그 정보 소비를 편향적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더욱 키우고 하는 갈등의 나사냥 확대를 부추기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튜브라든지 모든 SNS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에 오가는 말은 너무 섬뜩하고 정말 혐오적인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들이 오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다 함께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 갈등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신 은재호 박사님 그리고 김영규 교수님, 이정급 교수님, 선상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